의사소통은 우리가 자라오면서 우리를 키워준 사람들로부터 평생에 걸쳐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 멈춰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나는 가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 더 잘 소통하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는 모두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의사소통은 모든 관계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말입니다. 연인 관계든 친구든 가족이든 자녀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면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은 그들과의 연결을 더 깊게 만들고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된 소통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입니다. 저 역시 어릴 때는 소통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많았고 제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은 정말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 우리 몸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의사소통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이며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미국 심리학회에 따르면 감정지능, Q은 관계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 중 하나이며 그 Q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소통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것은 러브라는 간단한 모델입니다. 바로 L은 listen, 즉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상대의 말을 듣되 바로 반응하려 하지 않고 의견을 끼워 넣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듣는 것입니다. 공감적 존재감이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 신념, 판단, 그리고 모든 방해 요소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바쁘고 누구나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죠. 더 나은 소통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묵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잘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멋진 표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을 줄이고 듣는 것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대에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은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방해 요소를 치우세요. 상대의 눈을 바라보세요. 몸을 향하게 하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대화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적절한 침묵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대화의 90%를 혼자 말해놓고는 오늘 대화 정말 좋았다고 말하는 경우, 당신은 거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들려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잘 들어야 합니다. 이유는 상대에게 공간을 주세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많은 사람들, 특히 남성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바로 어떻게 해결하지를 생각하죠.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대신 아주 간단한 방법을 써보세요. 상대가 말을 끝낸 후 3초를 기다리세요. 하나, 둘, 셋. 왜냐하면 바로 반응한다는 것은 사실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3초의 여유는 상대가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만듭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이해가 시작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경청받는다고 느낀 사람은 상대를 신뢰할 확률이 80% 더 높아집니다. 이 3초의 멈춤은 이해를 높이고 성급한 반응을 줄이며 심지어 상대가 더 똑똑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저자극 소통이라고 부릅니다. 말을 천천히, 적게, 부드럽게 할수록 신뢰는 더 높아집니다. 간단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이것이 L입니다. 다음은 U, understand, 즉 이해입니다. 말은 메시지의 일부만 전달합니다. 몸짓, 목소리 톤, 표정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감정의 대부분을 전달합니다. 소통은 언어와 비언어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자아이들은 같은 방향을 보며 대화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아이들은 서로 마주보며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을 다 들었는데도 너 내 말 안 듣고 있지?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상대 쪽으로 향하고 그렇구나 같은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네 말은처럼 되짚어주세요. 이런 신호들이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93%는 비언어적 요소에서 전달됩니다. 55%는 몸짓, 38%는 목소리 톤, 단 7%만이 실제 말입니다. 상대가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반영적 경청을 사용하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당신은 내가 정확히 이해할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이해받는다고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옥시토신은 증가합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은 V, Validate, 즉 인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인정이란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해. 그렇게 느낄만 하네. 내 입장을 이해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인정하면 됩니다.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조언을 하려 합니다. 이건 일종의 구원자 컴플렉스입니다. 대신 먼저 인정하세요. 심리학자 마샤 리네아는 인정이란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방어를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한마디는 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돕고 싶다면 조언 대신 질문을 하세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이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건이고 고통의 지속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말하기보다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사실 모든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고 있나요? 나는 당신과 함께 있어도 안전한가요? 러브, 경청, 이해, 인정을 통해 소통할 때 이 두 질문의 답은 내가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청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과 더 깊이 연결되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